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춥다 하다가 이제 덥다 그러면 시험이에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덥다 하다 보면 시험이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죠. 요번에 모의고사도 보시나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되면 찍으면 되잖아요. 찍는 것도 실력인데. 자, 467쪽, 거기 보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비교 방식, 여기죠. 그래서 비교 방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은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구하는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그래서 원가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그걸 감가수정이다. 그래서 감가수정해서 적산 가격을 구한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또 임대료 구하는 걸 뭐라 부르죠?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건 적산법이다. 그래서 원본에 해당하는 기초가격을 가져다가 기대율 곱해서 이제 인마이 포켓용을 챙긴다. 생각납니까? 거기다 뭘 더해서 필요 재경비라고 하는 걸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467쪽에 있는 비교 방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가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 써놨잖아요. 비교해서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러면 다 안 가 아니에요. 비교해서 구한다. 자, 비교해서 구하는데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네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비교해서 가격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뭐죠?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다가 되겠죠. 여기가 알고 싶다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뭘 가져오는 거다? 거래 사례 가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얘가 알고 있다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대상 부동산 가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 싶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알고 싶다고 했을 때 평가사가 알려주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 기억납니까? 시장 가치 알려주는 거다. 그게 어려우면 그냥 정상적 가격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가격은 계속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때는 항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다. 그 시점을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의 이제 정상적 가격이 알고 싶다. 기준 시점을 과거에는 가격 시점 이렇게도 썼다. 근데 지금은 기준 시점 이렇게 표현한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알고 싶은 거죠?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이런 말 배웠죠? 인근 지역 또는 걸린 지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요 말을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알고 싶어 이 말을 좀 길게 늘렸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의 정상적 가격이 알고 싶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거래 사례 가격입니다.
자, 거래가 되었다는 건 무슨 시점이 있다는 거요? 거래 시점이 있다 이 소리겠죠? 그래요. 거래 시점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거래 시점. 그리고 거래 사례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거래 사례는 지난번에 지역 분석하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기억나시죠?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라 그랬어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에 있는 거래 사례 가져오는 거다. 자, 거기서 가져온 뭐라는 거요? 거래 사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항상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거래 사례에 보니까 사정이 있어요. 금매에서 이렇게 좀 싸게 팔린 사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 시점은 보니까 1년 전이래요. 자, 이런 거래 사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하고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지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씩 뭐 해줘야 돼요?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쪽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자,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수정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거기 보니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요? 거래 사례에 뭐가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이 거래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으면 가격이 10억인데요. 지금 금매에서 파는 바람에 얼마에 팔았어요? 9억에 팔았어요. 자, 이렇게. 이 거래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면 얼마라고요? 10억. 그러면 여기에 사정이 있으니까 그 사정을 뭐 해줘야 되죠?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사정을 보정해 준다는 말은 사정이 없었을 때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정이 없었을 때 가격이 얼마예요? 10억. 그러면 9억이 보정이 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억이 돼야 되죠? 9억을 10억으로 보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9억이 10억이 돼요? 1억을 더하면 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1억을 더하면 된다. 이런 것을 금액수정법이라 그래요. 금액으로 수정했잖아요. 훌륭합니다. 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금액수정법 잘 안 써요. 안 쓰고 비율수정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비율수정법. 그럼 비율수정법은 뭔데? 그랬을 때 말 그대로 뭘로 수정한다는 소리예요, 얘는. 비율로 수정한대요. 비율로 어떻게 수정하는데 그랬을 때 이 비율 수정법도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율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과 비율 승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는 거, 승제는 곱하거나 나누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율 승제법을 주로 써요. 그러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비율을 가지고 수정한다는 거. 우리 무슨 비율 그러면 기억납니까? 분모, 분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때 알고 싶은 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위로. 예, 그렇죠? 예, 우리는 분자 이런 말도 어려워서 이제 위로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 모르잖아요. 분자, 분모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냥 울로, 알로 이러고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건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그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럼 대상과 관련돼 있는 뭐가 있겠어요? 사정 보정을 하는 거니까 대상과 관련돼 있는 사정 보정치가 있겠죠. 그건 위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럼 사례와 관련돼 있는 건요? 밑에 써야 되겠지. 쓸 데가 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율이라고 하는 건 100% 비율을 가지고 수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100% 비율을 가지고 수정하는데 지금 대상에 무슨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례에 사정이 있으면요. 사례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정이 있어요 지금? 사례에 사정이 있잖아요. 그 10% 싸게 팔렸다. 그럼 여기 100에서 뭐 하라는 거요? 빼기 10을 하래요. 10% 싸게 팔렸으니까. 그럼 얼마가 됐어요? 90분의 대상은 사정이 없잖아요 지금. 정상적 가액 구하니까. 90분의 100이 됐죠? 그럼 여기 9억에다가 뭘 곱하라는 거요? 90분의 100을 곱하래요. 그럼 얼마가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계산해서 건방 10억을 찾아내다니 아주 실력자시네요. 계산이 안 돼서 대부분 다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어요. 요렇게 하면 10억이 딱 돼요. 요렇게 수정하는 걸 비율로 수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드디어 10억을 찾아냈죠. 거래 사례에다 뭘 곱해서 10억을 찾았어요?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사정보정에서 9억에다가 곱하기 90분의 얼마 해가지고 100. 요렇게 해서 10억이 된 거예요. 그럼 10억은 대상 부동산 가격이다? 맞다? 틀렸다? 맞아요. 이게 대상 부동산 가격이 되면 우리가 원하던 거 구했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거 또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아니에요, 아직. 요거는 사정이 없었을 때의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때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9억에 팔린 거고 사정이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얼마라는 거예요? 10억인 거지. 요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되었을 때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요, 아직. 그 말 이해됐죠? 근데 언제적의 정상적 가격이에요? 1년 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 전 가격이 알고 싶은 게 아니죠. 알고 싶은 건 지금 기준 시점 가격이잖아요. 기준 시점을 현재 그러면 그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준 시점은 언제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 원칙이다. 기억납니까? 요 날짜가 원칙이지만 속어평가 이런 것도 있다 그랬나요? 속어평가는 과거의 특정일이 뭐가 되기도 해요? 기준 시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일이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 대신에 현재 시점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또 기준 시점 가격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시점을 뭐한다?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시점 수정을 하면 1년 전 가격이 아니라 무슨 시점 가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 거래가 되었을 때 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뭐 여기가 현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1년 지나는 동안에 치가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가격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보니까 1년 전보다 무려 10%나 올랐대요. 1년 전보다 10%나 올랐대요. 그러면 1년 전에 10억짜리는 기준 시점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1억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맞나요? 어떻게 할래요 이거? 어떻게 10억을 11억을 바꿔요? 도저히 그건 모르겠죠? 10억이 어떻게 하면 11억이 돼요? 또 1억 더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요렇게 할 수도 있죠. 곱하기 여기에다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 더하기 해서 1.1을 곱하면 11이 되잖아요. 요런 거를 변동률법이라 그런다고요. 변동률을 썼다 그래서. 이해됐나요? 근데 그래서 시점 수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변동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동률법은 요 거래 시점에서 팔린 가격에다가 변동률을 곱하라는 거예요. 지금 곱했잖아요. 1 플러스 R의 N우승. 요게 0.1이고 1년이면 1승, 2년 지났다 그러면 2승, 복리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치가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죠, 이거나. 변동률이. 그래서 N우승. 요렇게 쓰는 건 변동률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해야 되죠. 10억 곱하기 100분의 110 요렇게 해도 11억이 되나요? 그렇죠.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치수법이라 그래요. 위에는 대상과 관련된 걸 쓴다 그랬죠. 밑에는요. 사례와 관련된 걸 쓰죠. 대상과 관련돼 있는 시점은 무슨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뭘 써야 돼요? 기준 시점의 치수 이렇게 쓰래요. 밑에는요. 거래 시점의 치수를 써주래요. 그러면 거래 시점의 치수를 이제 지문에서 시험 지문에서 주겠죠. 거래 시점의 지수는 100이고요. 기준 시점 지수는 110입니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1년 전에 비해 10% 올랐다 이 소리예요. 100분의 110 곱하면 11억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정 보정을 한 다음에 뭐도 했죠 지금? 시점 수정까지 했네요. 그럼 시점 수정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을 하든지 아니면 100분의 110을 하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럼 시점 수정까지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까지 하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면 무슨 시점이 아니라 거래 시점이 아니고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거래된 아직도 무슨 가격이에요? 거래 사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가 1년 전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직도 대상부동산 가격이 아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요 거래 사례는 어디서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인근 지역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유사 지역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그러면 사례도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역 격차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져오면 수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례를 어디에서 가져왔다면 유사 지역에서 가져온 사례라면 이렇게. 자, 유사 지역에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인근 지역이 노량진 고시촌이고 뭐 유사 지역이 신림동 고시촌이고 막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그럼 노량진과 신림동은 용도면에서 기능면에서 고시촌으로서 어떻다? 유사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요 지역의 지가 수준과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지역 격차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약간의 지역 격차는 있을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지역 격차를 수정해 주는 작업을 뭐라고 쓰겠다? 지역 격차를 수정해 주는 작업을 지역 요인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요인 비교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사 지역에서 팔린 가격이 무슨 지역 가격으로? 인근 지역에서 팔린 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지역 요인 비교 어떻게 하는데? 하고 물었을 때 그 지역 요인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하는 건 위에는 뭘 쓰는 거요? 대상, 밑에는 사례. 그러면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요인 비교치가 있겠죠? 비교치가 있고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요인 비교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문에서 이렇게 줬네요. 대상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은 사례가 속해 있는 유사 지역보다 10% 열세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요. 요 지역에서 10억짜리는 요 지역으로 가면 얼마밖에 안 된다? 9억밖에 안 된다. 10% 열세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여야 돼 여기는? 100분의 90. 그러면 10억에다 100분의 90 곱하면 9억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걸 종합적 비교법이라 그래요. 반대로 대상이 속해 있는 요 인근 지역이 사례가 속해 있는 유사 지역보다 5% 우세다. 그러면 100분의 이해됐나요? 100%를 기준해서 우세면 플러스 열세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비교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적 비교법. 근데 평점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평점법은 위에는 뭘 쓰고 대상 밑에는 뭐 사례 쓰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하나씩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의 가로 조건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가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도로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차선 도로로 쫙 나 있냐 이 지역이. 포장은 잘 돼 있냐 뭐 이런 거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니까 가로 조건이라고 하는 걸 따져보니까 어떻더라? 대상이 속해 있는 인근지역이 사례가 속해 있는 유사지역보다 5% 우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는 얼마? 105 밑에는 또 접근 조건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각종 편익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얼마나 접근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다는 거예요. 공공시설들하고 얼마나 접근되어 있나 이런 거 살펴보니까 대상이 사례보다 3% 열세래요. 그럼 위에는 얼마? 97 밑에는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놀라운 일이네요. 그럼 한 문제 맞출 수 있겠네요. 요렇게 하시래요. 환경 조건 보면요. 환경 조건을 보니까 또 어때요? 주변 환경이 어떠나 이런 조건을 봤더니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다. 그러면 위에는 얼마? 110, 밑에는 요렇게 하래요. 원리는 똑같죠? 다만 요런 것들을 다 뭐해서 종합해가지고 어때요? 100분의 90 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항목별로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곱해주는 걸 뭐라 건다? 상승식이라 그래요. 곱하는 걸. 상승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어디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냐면 여기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까지 해서 이제 어떤 지역으로 옮긴 거하고 똑같이 됐어요? 인근 지역으로 옮긴 거하고 똑같이 됐다고요. 근데 인근 지역에 지금 대상도 있죠. 뭐도 있어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대상과 사례는 별표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별표라는 건 똑같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뭔가 약간의 차이는 있죠. 얘는 좀 홀쭉하고 여기는 좀 뚱뚱하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뭐다? 이런 개별 격차가 있다고요. 그럼 개별 격차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대상이니까 대상에 맞게 뜯어 고쳐야 되겠지. 그걸 개별 요인 보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개별 요인 보정까지 거치면 이제 사례가 아니라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무슨 가격이 나와요? 대상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대상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럼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걸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일반적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다. 혹시 기억납니까? 거기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뭘 형성하는 요인이라고요?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마디로 뭐라고 쓰면 돼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쓰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이 대상 부동산하고 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이렇게 뭐 하는 작업이다?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467쪽입니다. 의의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뭐한다? 비교해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뭐 하자고요?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그 박스에 보니까 사례 가격 하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기타 해서 비준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점 수정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까지 하는 거죠. 개별 요인 비교 안에는 뭐 면적 비교 이런 것들도 다 개별 요인 비교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면적 비교 이런 걸 다 거쳐서 드디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가액을 무슨 가액이라 한다? 비중 가액 또는 비중 가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비준 가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거래 사례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작업을 사례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래 사례를 선택할 것인지 하고 사례 정상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래 사례 선택할 건데요? 그랬을 때 거래 사례 선택 기준 보세요. 467쪽. 거래 사례 가져다가 뭐 할 거죠, 우리? 여기 보면 알잖아요. 거래 사례 가져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뭐 면적 비교 이런 거 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거래 사례 가져다가 사시찌개면 하고 논다 이렇게. 그 사시찌개면 하고 놀 거라고요. 그럼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시찌개 이런 게 가능해야죠. 그거 하고 놀 거니까.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 가져다 그 다음에 사시찌개 이런 거 하고 노니까 요게 가능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가 가능해야 되죠? 사정 보정이 가능한 사례 가져오래요. 그 말은 사정이 없는 게 더 좋은 사례인데요. 사정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으면 보정할 수 있으면 채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금매로 팔았어요. 근데 몇 퍼센트 싸게 팔았는가를 몰라. 그럼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0% 싸게 팔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10%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정할 수 있죠. 그러면 사례로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거래 사례는 거래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 또는 정상인 것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보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즉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그래서 3번에 거래 당사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있더라도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사정 보정이 가능하니까 사례로 말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정이 있잖아요. 10% 싸게 팔았다는 개입의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보정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써놨죠.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써놨어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입니다. 그럼 시점 수정의 가능성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어때요? 불일치해서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 시점 가격을 무슨 시점 가격으로? 기준 시점 가격으로 뭐 하는 거다?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시 물어보죠. 사정 보정 항상 하나요?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사정이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럼 시점 수정 항상 하나요? 그럼 언제 하는데요? 첫 번째 거래 시점하고 뭐하고 기준 시점하고 불일치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시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일치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일치하긴 하는데 둘째 줄에 가격 변동이 없어요. 이 시점에서 가격이나 이 시점에서 가격이나 변동이 없어. 그럼 변동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가격 변동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요. 그 말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리고 맨 밑에 3번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쓰는데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쓰는데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과 어떤 시점? 유사한 시점에 거래된 사례일수 어떻다? 효과적이다. 그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기준 시점하고 유사한 시점의 거래가 효과적이지 한 30년 지났다. 이런 거 가져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보정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심할 테니까. 자, 뒤로 넘겨서 468쪽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거래 시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니까 시점 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례로 선택할 수가 없다. 언제 거래됐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당연히 채택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1년 전에 거래됐다는 거 아니까 어때요? 그 동안에 지가 변동 이런 거 적용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위치의 유사성. 그게 다른 말로 뭐죠?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럼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역을 뭐라 그랬어요? 동일 수거권 기억납니까? 그래서 거래 사례는 동일 수거권 범위 내에 있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유사성이 다른 말로 지역 내의 비교 가능성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 수거권 내의 거래 사례로서 지역 내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 그 말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물적 유사성입니다. 다른 말로 개별 요인의 뭐다?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물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데요. 사례는 단독주택 가져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서 아파트면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 가져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예. 자, 그게 물적 유사성, 다른 말로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9쪽 4번 거래 사례의 뭐가 나오죠? 이제 정상화가 나옵니다. 그럼 그 거래 사례의 정상화 관련해서 거기에 보시면 사정 보정 어떻게 하는지 써놨죠? 사정 보정 위에는 뭐 하라고요? 대상, 밑에는 사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대상, 사례. 100%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뒤로 넘겨서 470쪽에
시점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하나는 뭐였죠? 지수법. 그래서 위에 지수법이 나오네요. 위에는 뭐와 관련된 거? 대상, 밑에는 사례와 관련된 거. 위에는 그래서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밑에는 거래 시점 지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변동률법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률의 n우성이다. 그거 보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하고 개별요인 비교 다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박스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합적 비교법이라고요. 그럼 종합적 비교법이다 그러면 종합적 비교법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말 그대로 위에는 뭘 쓰고 대상 밑에는 사례 해서 이렇게 딱 그냥 종합적으로 비교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평점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거는 항목별로 많은 거다. 하나씩 비교하는 거다. 그 중에 지금까지 시험은 그 맨 밑에 박스에 있는 상승식 요것만 나왔어요. 상승식은 하나씩 많은 거요.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하고 사례를 비교할 때 그 보니까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이런 거 쭉 비교해 놨죠. 그래서 항목별로 하나씩 비교하는 걸 뭐라 그런다? 평점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471쪽 그 옆 페이지 맨 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단점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점은 뭐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었어요 이 부동산 그러면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동그라미 이번에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니까 실증적이고 어떻다? 설득력이 풍부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물건이 생각이 날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요건 생각이 나죠? 그 과가 뭐였죠? 과수원, 자는 자동차, 산림. 요 산림은 산지하고 위에 임목하고 요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구분해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구분평가. 그러면 여기 임목은 나무죠? 그러니까 뭘 쓰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1. 과알에서 평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역시 뭘 쓰는 거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우리가 과자 동산하고 외웠죠. 자,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1. 과알에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대지권, 대지 사용권입니다. 정확하게는 요거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어때요?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 해야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이런 거 구할 때.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거래 사례 비교법 어떤 것들이 쓰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요. 자, 그리고 단점에는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는 못 써먹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과도한 호황 불황기는 유용하지 못하다. 왜 너무 호황이나 불황이면 거래 사례 가격의 편차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배웠으면 요 내용을 어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뭘 물어볼 수 있냐면 계산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71쪽 메뉴에 있는 예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무슨 가격을 구하시오? 비준 가격. 비준 가격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거래 사례 딱 써놓고 사시찌개 딱 써놓는 거 이렇게 사시찌개면 딱 써놓고 이제 하나씩 대입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900제곱미터고요.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사례 부동산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기준시점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되었다. 연간 지가 상승률 5%다. 단 다른 조건은 사례하고 동일하다. 자, 일단 거래 사례 가격은 알 수 있죠? 얼마입니까? 2억이죠. 거래 사례 가격 2억입니다. 그럼 요 놈이 2억이란 소리예요. 그럼 2억에다가 곱하기 사정이 있나요? 무슨 사정이 있어요?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어디서 그런 놀라운 사정을 찾아냈어요? 사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금매했다든가 친인척끼리 그랬다든가 이런 말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개별적 사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정은 없으면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시점 수정은요. 1년 전에 거래되었다 그랬죠. 그럼 기준 시점 1년 전이니까 1년 지나는 동안에 틱업 보내니까 지가가 5% 올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105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지수법이었죠. 자, 그래 100분의 105.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는요. 어디 10% 오세란 말이 나와요? 그건 개별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뭐 우세하다 이런 말이 전혀 없죠. 그러면 같은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같이 가져왔나 보네. 그럼 같은 데서 가져오면 안 해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지역에서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개별 요인은 기억 보내보니까 차이가 있죠.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몇 프로 우세다? 10% 우세다. 그럼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면 돼요? 100분의 11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0분의 110.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면적이 있죠. 그래서 면적이 대상이 얼마예요? 900, 사례는 1000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상은 위로 가는 거라는 거 기억나죠? 900 밑에는 얼마? 요렇게 하면 비중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걸 어때요? 꼭꼭 계산기 눌러가지고 해보면요. 답 나오면요. 얼마나 기쁜데요. 우리가 손가락이 주는 다양한 쾌감이 있는데요. 그 쾌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계산기를 콕콕 눌러서 들어갈 때 요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갖추지 말고 뭐 하세요? 쌀집 계산기 인터넷 들어가면 4,000원에 팔아요. 쌀집 계산기 콕콕 눌러서 더하기 빼기만 되는 거. 우리는 루트 나오고 이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되고 곱하기 나누기까지 되는 거. 그 정도 수준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갖고 어때요? 곱하기 정도는 해봐야 돼요. 또 계산하라니까 이걸 105를 100으로 나누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1.05 해서 딱 끝내고 이것도 어때요? 1.1 이러고 끝내야지. 이걸 110 나누기 100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 계산도 때 해봐야 여러분이 익숙해지죠. 자, 그러니까 자 넘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뒤로 넘겨서 472쪽에 뭐가 나와요? 임대사례비교법이라고 나오나요?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말 그대로 거래사례 가져다가 비교했잖아요. 그럼 임대사례비교법 뭘 가져오는 거예요? 요 가격 대신에 이제 임대료 가져오는 거예요. 임대료. 사례 임대료 가져다가 뭐 하는 건 똑같아요. 사, 시, 지, 개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한 임대료를 무슨 임대료? 비준 임대료. 개념 정도 알아둡니다.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형 성년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뭐하고 비교하는 거죠? 임대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 성년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에 뭘 구하는 거다? 임대료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보니까 임대료 구할 때는 양가로 이번에 있는 뭐로 평가라고 돼 있어요. 감정평가업자가 임대료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구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표준직 공시지가가 나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뒤에서 가격 공시제도 할 때 다시 배울 겁니다. 가격 공시제도에서 토지가격 공시제도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가격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 겁니다. 주택은 다시 무슨 주택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다시 무슨 주택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요 놈은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전체 수를 다 조사하기 때문에 표준 요런 게 없다 하는 걸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 이걸 지금 보고 싶은 거죠.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그 지역의 치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한 50만 필지 정도의 뭘 선정한다?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그러면 이 지역의 치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뭘 선정한다고요?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표준지에 뭘 알려주는 거다?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해 주는 제도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공시하는, 공시 기준일은 언제죠? 공시 기준일은 이건 1월 1일입니다. 표준지뿐만이 아니라 개별, 뭐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전부 다 공시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1월 1일입니다. 다만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지 공시일이 1일은 아니에요. 공시 기준일 1월 1일이고 요 표준지 공시가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2월 말. 자, 그래서 이 공시 기준일 1월 1일 기준에서 이 1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다 하고 공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이 표준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에 가서 평가사 아저씨 내 땅 얼마예요? 이래 물어보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사는 뭘 가져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표준지 있나요? 요 표준지 공시지가 있죠? 요거 가져다가 뭐 해서 비교해서 요 토지 가격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평가사에 가서 내 땅 얼마입니까? 이래 물어보면 평가사는 제일 먼저 뭘 선정해야 돼요? 비교가 되는 표준지를 어때요? 선정해야 되겠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자, 선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 토지하고 서로 뭐 해야 된다?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걸 수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뭐부터 했어요? 사정보정부터 했죠? 근데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이게 바뀌어도 되는데 사정보정을 하는데 여기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즉 1제곱미터당 적정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여기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필요합니까? 시점 수정은 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럼 1월 1일부터 무슨 시점까지? 기준 시점까지 지가가 변할 수 있죠. 만약 기준 시점이 10월 24일이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의 지가가 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 수정할 때 토지니까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지가 변동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지가 변동률. 그래서 어떤 지가 변동률을 씁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시군구별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 내에 지가 변동률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이 없으면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한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써도 돼요. 또는 어때요? 뭐 그 지역의 평균적인 지가 변동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가 변동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유사한 지가 변동률도 없다 그러면요. 그때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가 얼마나 변했는가 따질 때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걸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나요? 요 표준지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게 원칙이겠어요? 대상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같은 지역이면 지역 격차가 없으니까 지역요인 비교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다? 유사 지역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 격차가 있으니까 지역요인 비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하는 걸 또 해요.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게 우리가 주변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보다 일반적으로 어때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보정을 하더라도 계속 낮아요. 즉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사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그 밖의 보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각종 평가 선례라든가 주변 시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살펴가지고요. 주변 시세 비슷하게 거의 맞춰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 그 정상적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에 제가 하고 나면서 각종 이제 그 경매 평가들 돼 있는 것 쭉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밖에 보정 이런 거 하면서 임야 이런 것들 보면요. 막 2배, 3배 올린 것도 많아요. 왜? 이게 제곱미터당 10,000원, 뭐 공시지가는 그런데 시세는요 4, 5만 원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보정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온다? 나온 가격이 뭐다? 비준 가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 아까 저 앞에 있는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가장 큰 차이를 들으면 사정 보정 안 한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그 밖에 보정 이런 게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공시지가 기준법 472쪽을 봅니다. 의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따라서 감정평가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해서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자 길게 써놨는데 결국 뭐요? 표준지 공시지가 가져다가 뭐 하라는 거요?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이 없죠? 예,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갔어요?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런 말이 나오죠? 을 거쳐서 대상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공식 가져다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 페이지 평가 절차 봅니다. 첫 번째 뭘 선정하라 그랬어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어디에서 가져오라고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 중에서 이렇게 써놨죠?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 선정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 유사지역, 동일수거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 선정할 수 있다. 시점 수정할 때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 같은 용도 지역에 뭘 쓰세요? 지가 변동률 쓰세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시군구의 평균적 지가 변동률 이런 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놈이라도 갖다 쓰라는 거예요. 지가 변동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지가 변동률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쓰세요.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 뒤로 넘겨서 뭐 그 밖의 요인 보정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수와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물어보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말을 해야지 말로 해야지 뭐 말로 안 하는 것들 우리 싫은 거죠. 예, 그렇죠. 말로 물어보고 막 이래야죠. 예. 그래서 몇 번 문제를 보라는 거요. 여러분 문제에서 494페이지를 보라는 거요. 자, 494쪽 2번 문제 있나요? 자, 뭐라고 물어놨어요? 25회 때 물어놓은 거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한답니다.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제일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미연번 시점 수정 보이죠? 그 다음에 비업번 지역 요인 보이죠? 그 다음에 시업번 개별 요인 비교하죠. 2형번의 면적 비교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건 1제곱미터당 가격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 없고 지역번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고 써놨죠. 예, 그거 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타내라 그러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출제자는 고마운 출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런데 저 뒤로 가서 26회 때 작년에는 어떻게 물어놨을까요? 막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랬더니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535쪽에 나 35번 문제다 이러면서 나 알지 이러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 안다 그럴 거요 모른다 그럴 거요 시험장 가서 본 적 있다 그럴 거요. 자, 그래서 앞에 사람처럼 말로 물어보면 참 고마운데 수와 식이 들어가면
갑자기 막 싫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도 원리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35번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이래 물었어요. 자, 일단 기준 시점이 2015년 10월 24일입니다. 소재지는요. A시 B구 C동 177번지예요. 2종 일반 주거지구 면적이 200제곱미터래요. 그럼 비교 표준지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A시 B구 C동 123번지예요. 2종 일반 지구지고요. 2015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래요. 시가 변동률은 1월 1일부터 그 기준심 10월 24일이잖아요. 5% 상승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런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정 보정을 안 하고 시점성 하죠? 요 비교 표준지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잖아요. 제곱미터당. 시점 수정은요? 5% 올랐잖아요. 그럼 100분의 얼마 하면 돼요? 1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0분의 105. 그럼 지역적인 비교는요? 똑같다 그래 놨나요?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개별적인 비교는요? 그 보니까 개별 요인에 종합적 비교법을 안 주고 가로 조건, 환경 조건 이렇게 줘놨잖아요. 그게 아까 뭐였어요? 평점법이라고 하는 거요. 이해됐나요? 위에는 뭘 써요? 대상, 밑에는 사례. 이거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럼 가로 조건은 얼마 해야 돼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비해서 5% 열세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곱하기 가로 조건 이렇게 놓고 100분의 얼마? 95. 또 곱하기 무슨 조건이 있어요? 환경 조건 있나요? 얼마예요? 100분의 12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럼 됐네. 그 밖의 보정은요? 할 거 없다네요. 그럼 요렇게 하면 되네. 200만 원에다가 1.05 곱하시고 0.95 곱하시고 1.2 곱하시고 그러면 답 나온다 이렇게. 지독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 뭐 맨날 하던 건데 다만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는 문제에게 져서 대부분 다 실패해요. 문제에게 진다는 건 딱 보는 순간 내가 문제를 뭐 해야 되는데 이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나를 자꾸 흔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떨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더라도 딱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별것도 아닌기 이러면서 어때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주 어려우면요. 동지애를 발휘해서 같이 틀려주자 그러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요? 4번 찍으면 된다고요? 아, 그랬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